팀이 잘 크고 팀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얼마나 잘 이양을 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줘서 그 책임과 권한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중앙에 있는 파워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보신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사건은 참 안 됐습니다. 그 희생자 가족들한테서도 아주 마음을 갖고 있고 저런 일이 다시는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이번 기회에 좀 안전에 대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이걸 기회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9.11 사태 난 다음에 그 안전에 대한 그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회로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그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 면에서 그게 그냥 그 세월호 그 선주하고 그 선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서 좀 배웠습니다.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곳곳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살지만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의식 수준도 좀 높아졌어요. 의식 수준. 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너 자체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것부터 운동합니다. 어떨까 싶은데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걸 안 하는 게 남을 배려하는 거고 그래야 이해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 이기주의가 많아가지고 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려대학교 문을 열어주거든요. 뒷사람을. 친구 인사 잘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학교를 벗어나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서가지고. 그 인사 없이 그냥 쑥 들어가고. 제가 그 수위인 줄 알았어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우리가 그런 조그만 거부터 배려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을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거 어떻게 사람이 불가능하죠. 쌍기 이승천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중에 권한 위양을 하는 리더 중에서 큰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라는 말이 하셨잖아요. 네. 저 이 말을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고 지금도 그렇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중국 사람 왕중추가 쓴 책인데 예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업의 경영을 할 때 승패 요소가 크고 굵직한 데 갈리는 게 아니라 섬세하고 디테일함에 달려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라면 마땅히 큰일,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이 책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사례를 들면서 기업의 성패가 디테일하고 섬세한 것에 일선하부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말도 맞고 분명히 이 책도 맞는 것 같은데 리더가 되려면은 이 섬세한 것, 디테일한 것 그러면서 큰 일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섬세하고 디테일한 거를 이해하기보다는 핵심을 이해하는 걸로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이 맥이 있고 핵심이 있거든요. 그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중요한 핵심을 잡는 거. 이건 중요한 거. 일을 하다 보면 핵심이 보인다. 맥이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사람이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다. 물론 이제 그분이 다른 뭐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뭐 책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좀더 깊이 알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리더십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강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 영역에서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영역 간 영리와 비영리의 영역이 이렇게 이제 예전엔 더 견고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넘나다니는 것들과 조금 더 수평적인 조직과 의사소통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는 그 리더가 해야 되는 그 공과한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수평적인 형태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와 앞으로 21세기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그 변화하는 속에서 전통적인 그런 그 어떤 기업과 단체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 역할 이외에 조금 더 이렇게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잘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리고 인간하고 똑같이 되신 거예요. 리더면서도. 그렇죠? 그 얘기를 아까 못했는데 앞으로는 리더십이 그렇게 돼야 돼요. 파트너십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귀하게 만든 그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게 봐야 돼요. 기본이. 그냥 상하 관계가 아닌데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못한 걸 딱 집어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개성도 틀리고 인격도 틀린 하나의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들에 산에 들꽃이 많잖아요. 종류도 가지가지고 색깔도 틀리고 피너식도 틀리지만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로 보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돈을 버십니다. 그렇죠? 뭐 돈의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시간 딱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